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의 대한정치연대라고 이름을 붙인 10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탈당을 해서 민주평화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제3의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특히 1988년 이른바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은 그 선거 이후에 과연 제3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실패했는가 하는 걸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88년 같은 경우는 1로 3김, 87년 대선에서 1로 3김이 맞붙었다가 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1로 3김의 여소야대가 처음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92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92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제3지대라는 게 태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92년 총선은 노태우 대통령 아래에서 사실은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당의 총재는 김대중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YS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YS, DJ를 뺀 제3정당이 창당이 된 겁니다. 바로 잘 아시다시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국민당입니다. 통일국민당이죠. 통일국민당이 창당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바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만 봐도 결국은 제3지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국민당은 잘 아시다시피 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패배하면서 공중분해됩니다. 그때 정주영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한 DJ를 만납니다. DJ한테 무슨 제안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신문에도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DJ한테 자,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 낙선을 했으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YS에 대항합시다. 나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DJ가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 DJ는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YS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DJ가 뭐라고 했냐면 정주영 회장 재벌 회장이다. 보나마나 아마 정부 여당에서 침을 한 방 맞으면 곧바로 꼬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주영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노라. 적중했죠. 바로 정주영 명예회장은 YS가 취임하기도 전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무슨 뭐라고 하다가요. 뭐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걸 만들겠다. 정치학교를 만들겠다. 뭐 풍성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공허하게 허공에 날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15대 총선이죠. 1996년인데 이때 YS 대통령이죠. YS가 이회창, 이재호, 김문수 이런 그 쟁쟁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이에 맞서서 DJ는 정계 은퇴를 한 이후에 영국 유학을 갔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바로 정계 복귀 선언을 합니다. 그 복귀 선언한 후 첫 번째 치른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서는 바로 YS가 민자당에서 내쫓은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내쫓은 자민련, JP 자민련이 돌풍을 일으켜서 50석이죠. 죄송합니다. 50석을 얻습니다. 이거는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삼김구도 하에서 항상 YS가 대통령이 되고 상대 제1야당이 DJ입니다. 그 더군다나 이 삼김구도라는 건 지역을 볼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S DJ가 강력하게 맞붙으니까,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이 강력하게 맞붙으니까 결국은 충청도도 반사이익을 얻었고 그 반사이익을 10분 활용한 JP가 당시에 핫바지론 이런 걸 통해서 충청도 중부권에서 붐업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반 YS 정서까지 합쳐져서 사실은 50석이라는 정말 제3정당으로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달성합니다.
19대 잘 아시다시피 16대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선거입니다. 이때 새천년 민주당으로 DJ의 집권당이 이름을 바꾸죠. 이때는 자민련 이미 지역 정서가 옅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YS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임했고 DJ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그 중에 가장 힘이 약한 JP만 남았는데 JP 가지고서는 이 지역색을 계속 이어가기가 그러니까 지역주의의 반사이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민련은 17석으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공동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17석으로 쪼그라들어서 이때는 사실상 제3지대가 사라졌던 시기였다. 17대도 마찬가지죠.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다가 열린우리당 돌풍으로 인해서 제3지대라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열린 18대 어찌 되십니까? 이때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그 틈새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선진당이 18석을 확보했는데 이 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건 바로 이회창이라는 막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물 간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또 신한국당 대표 이회창, 이 우위력은 어느 정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라는 인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18석, 원내교섭단체는 실패했습니다만은 18석을 얻을 수 있어도 이때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3지대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2012년 총선 때 이른바 대선에서는 박근혜, 문재인이 맞붙었을 그런 시점이죠. 여기에도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이 두 인물에게 가려진 다른 인물들이 별로 부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제3지대가 안철수로 대표되는 제3지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는 바로 이어서 20대 2016년에 이른바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제3지대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로 국민의당 돌풍이 이어집니다.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인물에다가 그 다음에 호남의 반문정서, 반문재인 정서가 겹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거 당선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정당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새누리당에 이어서 2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힘입어서 38석이라는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다시 부활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얘기한 대한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나온 이 대한정치연대는 과연 제3지대를 되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인물이 빈곤합니다. 이 대한정치연대의 배후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얘기했었죠. 이 배후에 박지원 의원이 있다. 박지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인물론으로 제3지대를 창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워낙 구정치원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지난 2016년 총선처럼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올 확률?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되살아날 가능성? 저는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각 보셨죠? 이번 개각에서 과거에 개각을 하면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약진했습니다. 이번 개각 잘 뜯어보십시오. PK, TK, 영남권이 약진했습니다. 이것이 호남 정서를 자극할까요? 저는 아직은 물음표로 두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자극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이른바 이렇게 정서의 쏠림 현상, 그것이 내년 총선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죠. 이념적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도 지금 현재 대한정치연대라고 하는 데는 보수냐 진보냐 뭐 이쪽에 어디 좀 어정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을 승계한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 중심의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지금 민주평화당에 없고 대한정치연대에도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물론으로 승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것도 없는 거고 이념도 없고 지역도 없고 세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0, 40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한정치연대는 어느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일정량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세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정치연대가 만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정체성을 갑자기 어디서 차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은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다시 불살라 오르기 전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인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정치연대 10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계열과 합당을 해서 거기에 다시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해서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한번 총선에 승부해보자 하면은 적어도 정당 투표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의석을 저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난하죠.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에 가서 지금 9월이면 1년이 다 돼가는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지금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가 고민 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 이념, 지역, 세대 지금 이게 다시 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결국 인물인데 인물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물,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정도 가지고는 유승민 전 대표의 그 지역이 대구 경북인데 거기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현재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외에는 뚜렷한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해서 같은 정당을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JP라는 그런 인물, 상김씨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3지대가 성공했다가 점점 더 쪼그라드는 형국을 맞았는데 내년 총선의 제3지대 저는 별로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1, 2당의 흡입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 제3지대의 룸 그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